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적용 사례, 제가 이제 발달 논문과 실제 적용 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세상을 통치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유니버스와 그다음에 가공 추상을 얘기하는 메타 학습으로 3차원 가상 현실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가능한 활동들이 또 다른 또 가상의 세계도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내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이제 가상 세계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가상 세계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상 세계 내에서 사용자가 이제 사실 이제 현실 세계와 같이 의사소통이라든지 교육, 문화생활이라든지 상호 활동들이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이제 분류 방법은 이제 AR 증강 현실, 라이프로기, MR 이제 거울 세계, 이제 가상 세계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 증강 현실은 이제 외부 세계적인 측면이고요. 라이프로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트워치를 많이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것이고, 자, 거울 세계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줌 수업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런 줌 수업이라든지 또는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또 가상의 공간을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이 거울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중간 현실에서 VR 가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정보 현실, AR 정말 현실이고. 가장 유명한 게 사실 포켓몬고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이프로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이제 현실에서 이제 모든 정보가 이제 통합돼서 저희가 이제 앱을 통해서 정보가 이제 자기의 실질적인 라이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울 세계는 이제 가상 공간의 외부 환경 정보, 구글 어스, 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세계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스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런 가상 공간에서 저희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이라서 이제 PC와 이제 모바일도 가능한 노블루스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게임을 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핫한 게임이라 얘기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올러스 스튜디오를 해서 다시 이제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와 같이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노블루스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페토인데 제페토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저희가 이제 깔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아이템도 구매가 가능하고 또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활발하게 소통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통한 이제 가상의 SNS를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바타를 꾸미는 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상 공간 제작이 가능한 것이 제페토입니다. 사실 이제 지피토에서 이제 아이돌 팬 사인이라든지 뮤직비디오를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콘서트 내지는 그 뮤직비디오들을 활용을 소개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사실 지피토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드 타워는 이제 2차원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PC에서 이제 최적화된 플랫폼이고, 그리고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채팅뿐만 아니라 수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랜선 모임이라든지 재택 통역이 가능한 것이 이제 타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프렌드인데요. 이프렌드 이제 모바일 앱인데 이프렌드도 잠깐 활용을 해봤는데 이제 다양하게 multiplayer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양한 감정 표현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 자신의 실제적인 음성을 사용해서 다른 가상에 있는 공간 모든 사람들 같이 상호작용이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쇼라든지 설명회, 힙합, 브로시 등등의 이제 이용이 가능한 것을 빅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제 적용 사례를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교육에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안전교육인데요. 다른 길은 사실은 저희는 아니고 이제 서울시에 있는 이제 자전거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이런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시범 코스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릉이 홍보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따릉이 전시도 있고, 기념품이 이제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교육 이제 실외 주행 이제 체험장도 있어가지고 기능 시험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실제 실기 시험장에 동일한 주행 코스 시험이 이제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아바타가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바타를 사실 토론하고 이제 가상 공간에서 실수를 갖다가 참관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메타버스 어려운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기사로 나오는 것을 캡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제 패션 업계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제일 예를 들면 구찌라든지 아니면 디올이라든지 이런 명품샵들이 이런 아바타 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하고 그다음에 사는 것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사는 이제 3회에서 이제 메타버스 이제 문화 공연인데요. 공연은 아마도 여러분이 한번 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또한 아바타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민종신이 나와서 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문화와 공연적인 측면에서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타로서 이제 이런 저희가 또 홍보라든지 관광지 또한 적용이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적으로 이제 실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였고요. 세 번째는 약간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과연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고 메타버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저희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이 가능할까? 그럼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실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교육하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해서 어떤 게 교육적 활용성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어떤 제한점이 있으며, 그래서 사실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을 모아서 하고 싶었는데, 특수교육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은 사실 인지적 측면이라든지 장학생들 적용하거나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고, 그냥 일반 교육 현장에서 계신 선생님들이 좀 더 활발하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교사 선생님, 초등교사 일반 교사 선생님과 특수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은 이제 사실 이제 교과 목적에서 어떻게 이게 활용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걸 활용했을 때 어떤 제한점이 있는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실제 메타버스를 구해서 수업을 한다면은 좀 참조가 되기 위한 목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교육적 활용 가능성, 제한적, 지원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대상 조건은 어쨌든 교과 수업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선생님 대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그냥 최소 그 외에 일반적인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연구 참여 동의하는 자로서 특수교사 선생님 3분과 일반 교사 선생님 3분 대상으로 개별 신청 공부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대상도 정말 그렇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 본다면 이제 교육적 기대 효과는 제일 큰 효과는 뭐랄까 선생님들이 보실 때 말씀을 뭐라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좀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교과 수업이 이제 적용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꼭 저희가 이제 한 교과, 주지 교과뿐만 아니라 미술이라든지 체육 교과 이런 데서 다른 교과에도 이제 적용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 연구에서 참여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주로 미술 교과에서 많이 적용을 해보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도 가능하고 체육도 가능하지만 미술적인 교과에서는 좀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 적용 가능성인데,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저희가 이제 만들기 나름이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다 동일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모든별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수준에 맞춘 수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은 좀 더 교육적 기대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좀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교육적인 내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정리를 한다면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메타버스에서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본다면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아바타로 움직이고 학생들도 아바타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수업과 이제 배움 중심의 수업이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의 수업이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구에 일리된 결과고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갖다 교육에 적용을 했을 시 어떠한 제한점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또 저희가 모든 학생들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집중하지 못한 학생도 있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또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학생들은 A 공간에서 B 공간에 이동을 하는데 일부 이동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학생 지도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충 좀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통제 어려움인데요. 그래서 진짜 학생이 아니면 수업에 참여를 해서 유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또 싫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학생을 통제한다든지 학생의 주의 집중을 갖다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한점을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앞서 설명해드린 제페토라든지 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 현장에 적합하게 만든 게 아니고 상업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사실 이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만을 위한 플랫폼이 좀 많이 완성이 된다면 좀 더 활용만 해서 좋지 않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사이버상에서도 주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이게 사실 학생들에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래서 교사의 통제하에서는 괜찮은데 교사가 통제하지 않은 공간에서 메타버스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한 이런 사이버상의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많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 보면 이제 여건 이제 저희가 이거 뭐 어떤 게 많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물어봤을 때 교육적 이제 활용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만을 위한 플랫폼이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교육 플랫폼 이제 개발이 좀 더 요구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교과서가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독도 교과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중간 현실에 적용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교과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할 시에 이런 부분이 같이 메타버스 단원이 신설된다면 좀 더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메타버스 이제 교육 중 이제 기대 효과는 굉장히 크고 다양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듯이 다양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했고요. 그리고 활용해서 이제 제한점은 이제 학생 지도가 어렵지만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적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 약간 부족한 점이 얘기가 있으며 그리고 사이버상에서도 주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는 메타버스 교육력 플랫폼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내용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메타버스 이제 단원이 신설된다면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좀 더 질적인 수업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으며 그리고 사이버 윤리 교육 이제 시행과 교사 연수가 같이 수반된다면은 사실 교육적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솔직히 도입된 건데 오래됐지 몇 년 됐지만은 아직 모든 교육 현장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것을 다 활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도 같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실제 이제 이 특수교육 지원센터 선생님이 이제 같이 일반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한 교과 이제 예인데요. 그래서 에센스 소폰 말 콘솔링에서 하는 거 이야기 나누기 가능한 것과
이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품 전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감사하는 합동적인 수업이 가능한 도시방 이런 거 있습니다. 책으로서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랑 오프라인 같이 하는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